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양구노인대학 졸업식 및 향구기련 참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됐던 기획감사실 감사는 기획실장님이 6.25 춘향공원 대상지 선정에 따른 보고관계로 월요일로 일정을 변경하고 월요일 일정이던 재정운용과를 오늘 감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관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셈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과 사회복지 담당관은 증인선서 후 서명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 중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증인 박성환 동사회복지 담당관 오민수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 담당관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수 사회복지 담당관입니다. 양희찬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권주태 희망복지 지원 담당입니다. 유재욱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박현종 교육청소년 담당입니다. 김영미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김순희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박필려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업무 보고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성과로는 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생활곤란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확대 추진으로 생활불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소양강댐 일자리 사업 예산 확보로 인한 참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평균 성적 3개 영역 시군구에 2년 연속 1위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와 유의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확대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드림스타트 1:1 학습 멘토링 운영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동공사반 운영기간과 농번기 기간이 중복돼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봉사 운영 시기를 2월에 실시하던 것을 1월로 조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기동처리반 취약계층 서비스 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일러, 상하수도, 벽체, 지붕수리 등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를 43가구에서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불편 집수리 신고 코너를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불편 기동처리로는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 전멸기 교체, 차 보도 소량 파손 부분 보수, 환경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등 18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불편 사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확충입니다. 마을회관 신개축으로는 임당 1리와 상무령 1리를 신축하였고 상 7리의 41개의 마을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였고 해안면 현삼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 1리와 상 2리, 웅진리에 대한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환경정비 사업 추진으로 마을회관 시설 환경 및 기구 활용 정태를 점검하였고 마을회관도 기동 처리반으로 하여금 방문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단체 직원의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40개 단체에 대하여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조금에 대한 사업 실적을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사업 평가 결과는 내년도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달 말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내년도 1월에 보조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4억 2,800만 원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군 협동 이동봉사입니다. 농기계수리, 의료, 이발 등 5개 반에 대해서 15회에 걸쳐서 957건을 실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합동 이동 봉사활동에 대한 결산을 하고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봉사반 운영 시기를 1월로 앞당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뉴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4기 진작을 하여 새마을 지도자 퇴임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선진제 견학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뉴 새마을운동 군정 핵심 과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아름다운 양구학교의 사업의 추진, 스마트 코리아 캠페인의 추진, 국토 대청결 등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지난 13일, 14일 실시하여 220가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강원도 새마을 지도자에 참가하고 12월 중에는 새마을 우주 지도자에 대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12월 26일 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를 통한 공공민간급여 서비스 등 맞춤형을 연계 제공하기 위해서 긴급 위기가정의 지원,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 사례관리 지원 가구를 실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해서 긴급 지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전국 자원을 활용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선정 등 24회에 걸쳐서 협의체 복지 중요사업을 회의를 개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를 11월 24일 마쳤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으로 학습 지원으로 지역 선택형으로 학습 체험과 아동 청소년 전문 음악교육을 지역 개발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이웃돕기 모금 추진입니다. 폭염 대비 저소득층에 대한 선풍기를 지원 구입한 바 있었고 이웃돕기 성금은 176명에 대하여 1129구자를 설치하여 3,030만 3천 원을 모금 실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000구자를 목표로 지역 주민 홍보를 통한 모금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저소득 측 지원 등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전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 시책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통합 포털사이트 시스템을 활용한 실적 등 자료 구축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등록은 70개 단체에 4,688명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 대상을 한 청춘양구 홍보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자원봉사 교육 및 간담회 설치,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가족 봉사활동과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단열 시트를 12개 단체에서 312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 확대하겠으며 가족 봉사 활동 전개와 또한 12월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기초수급자는 803가구에 1202명, 차상위는 465명에 465가구에 61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조사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기초연금 수급, 장애연금 수급,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지급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를 통한 복지급여에 대해서 797가구에 대하여 2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245가구에 대해서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현물 급여 지원과 차상위 긴급 지원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고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863가구 1284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진료 내용으로는 진료비용, 본인 부담금, 보상금, 장애인 보장금, 노인 틀니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6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월 건강보험료 12,000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330가구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월 건강보험료를 1,200원에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청소년 분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및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학생 부업 활동을 2회어치를 실시하였고 대학생 기숙사 입소도 강원대학교에 24명을 지원하였고 입소 지원을 하였고 서울 강원학사에 3명을 입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형으로 내년도에 2명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체 수업료의 65%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실적은 1사분기서부터 3사분기까지 163명에 대해서 2,472만 5천 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내실 운영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강좌를 운영하였은 바 있습니다. 유아미술 지도사로 24명을 지원한 바 있고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을 위한 적극 홍보로서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를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버스 규모는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조정하였고 운행 실적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149일을 운행하였으며 이용 자수는 1,417명으로 일일 평균 10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와 운영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방과 후 학력 향상, 여건 개선 사업, 양구 도서관 증축 지원 사업, 도촌이 통학버스 지원 사업 등으로 54건에 대해서 19억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관내 물품 구입 및 관내 주민 인력 채용 등 지원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였고 원어민에 대한 5명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으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억 8,401만 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공급 협의회를 운영으로 식재료 전품목을 관내 생산품 구매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사항은 도 예산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82억 7,3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80억 6,735만 3천 원, 재산으로 2억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타금은 162건에 1억 3,538만 2천 원이 되었고, 장학금은 대학생 120명, 고등학교 117명으로 239명에 대하여 3억 2,892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 성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A학점으로 하향하였고, 또한 성균관대를 확대하여 6개 교로 확대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양록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서 하기 위해 17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군비 출연 5억 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27억 7,113만 원이 되겠으며, 현금은 21억 3,223만 원이 되겠으며, 재산은 8,140만 원, 채권은 5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금으로서는 8건에 56만 원이 되겠으며, 장학금은 82명에 대하여 4,795만 9천 원으로 1인당 58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교원 글로벌 장학금 지원은 14명에 대해서 1억 38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7년까지 50억 원을 조성으로 목표를 실시하였고,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군비 출연 사업으로 5억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영아 상영, 학폭 가피해자에 대한 학생 미술 심리 치료와 각종 행사 시의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로서 양구 해바라기센터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양구교육지원청에서 금년 8월 12일 날 유센터를 개설하여 관내 학교폭력 및 위기가정 청소년 전문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레크레이션을 통한 행사 개최를 실시하여 학생 선호도를 조사하고 행사 주최 등 교육지원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및 아동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멘토링 사업, 학교폭력 가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지역 아동센터 직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 미용 자격증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과 사업평가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읍면 청소년 문화집 4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확대로 예우와 자금신 고치입니다. 상위 군경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으로 2억 60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과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급,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가정 안보교량 및 한마음대에 대한 참가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육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가족 집수리와 실시와 나라사랑 보금자리 집수리 지원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개월 이상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고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입학급 지원으로 24명에 대하여 2,193만 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나는 복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이동 목욕사업과 양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나의 집과 도사리 로데매촌, 5mm 아카페 선교회 등 개인 신고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근로 효율적 사업 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사한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 사업당 25명과 민간 위탁운영 12명으로 하여금 길거리 청소,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 기초연금으로서 전체 노인의 82%에 대하여 3,300명에 대하여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89명을 참여시켜서 월 36시간에 2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일자리 사업은 86명에 대하여 8개월간 실시가 되었고 노인 장수수당과 어르신 복량수당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시급자에 대한 연금 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노인 장수수당 및 복양수당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회 운영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회 기금 사업에 대하여 5,274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1억 13억 3천만 원을 15억으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지로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 양곡비로 87구에 대하여 7개소에 대하여 3억 8,609만 5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건강기구 및 물품 등으로 항공, 혈압기, 발마시 등에 대하여 발마사지 등을 신규 및 수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일거리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지원을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모범 경로당에 대한 평가와 인선태부 사업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독거노인 250명에 대하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요양 등급자와 중증 질환자 등 80여 명에 대하여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지원을 한 바 하였습니다. 다음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화장 장례금 지원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50%, 차상에 대해서는 70%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대하여는 55건에 2,043만 5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장률은 68%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 장례식장을 철거를 하여서 주차장으로 2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99,100원부터 20만 원까지 266명에 대하여 4억 30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장애인 무료 급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으로 15명에 대하여 397만 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료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보호육수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장애인 어울마당을 시작했고 지체장애인협회 이동 편의 제공 차량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 편의 제공 차량 지원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제1회 적경지역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현 13억 5,700만 원을 15억 원으로 확대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기금 5천만 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 강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별 성별 영향평가 추진과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이력을 강화시켰고 향후 여성발전기금을 12억 5천만 원을 15억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교육 요구의 사전조사로 맞춤형 과목 운용을 위하여 여성 강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32개 과목, 하반기에 37개 과목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여성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강원 여성대학 운영, 또한 여성 한마음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입니다. 긴급 현장 도우미 활동 지원을 실시하였고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을 하였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선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생활환경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난방비, 학습 지원비로 49세대에 대하여 127명에 대하여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부모에 대하여 김장 지원을 49세대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년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으로 35세대에 49명에 대하여 7,200만 원을 지원했고 보호아동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학 입학금과 수학여행비, 주거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였고 결식 아동 급식 지원비도 210명을 대상으로 2억 5,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발달 계좌 지원을 하였고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학용품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1개소, 법인 9개소, 민간 3개소, 가정 2개소, 직장 2개소로 1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집의 기능보강 사업을 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는 16억 8,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760명에 대하여 2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 양육 수당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내수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세 미만 아동 135가정 234명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모래놀이 치료 등 정서 행동, 방송 댄스 등 신체 건강, 독서 논술 교실 등 인지 언어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지역 자원 개발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만취명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입니다. 계층별 수요 조사로 51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사례 관리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읍면 단위로 찾아가는 대상에 대한 아동 예방 교육과 난타 및 방송 댄스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였고 배꼽 봉사단을 활용한 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하여 가족 집단 상담과 부모 상담, 가족 사랑의 날 등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동 양육 불학 경감을 위한 아이들 돌보미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165가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예부기관 연계 강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자조 모임 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과 청춘 양구 배꼽 합창단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통한 표준 사례 관리를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부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덕료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실장님,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의 읍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읍면에서 실시하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사업은 읍면별로 사업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별로 사업비가 차등 지원이 돼가지고 양급에는 180만 원, 남면에 100만 원, 동면에 90만 원, 방산면에 90만 원, 해안면에 12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급에서는 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서 케이크하고 소고기와 미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며, 남면에서는 12월 10일 날 이제 복지회관에서 식사 대접과 경로잔치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새마을 분야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면은 12월 달에 동면 소재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계획을 갖고 있고, 방산면에는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도 실시가 됐군요. 11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안면은 새마을 분여회 주관으로 12월 달에 복지회관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이제 관내에 양급에 278명, 남면에 111명, 동면이 86명, 방산면이 58명, 해안면이 61명이 되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파악한 자료가 양급에서도 이렇게 전날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각 읍면에서는 요게 취지가 독거노인의 생일상 차려주기로 돼 있는데,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자식이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자식이 없는 분들은 그 생일상 차려주기에 조금만 양급 말고는 여느 읍면에는 두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경로잔치에 대한 그거지 생일상 차려주기에 취지가 안 맞아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양급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독거노인이 278명인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같이 생일상 차려가드리기가 아마 어려워서 개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요거를 양급 시가지든가 남부 북부 갈라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한번 유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읍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독거노인 생차려주기 사업은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의 행정에서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 현실에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생일 전날이라든가 생일날 읍면장님이시라든가 담당 주무관이 직접 방문해서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혼자 하시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변에, 겨울 같은 데는 경로당에서 모여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하실 수도 있지만, 농번기에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생일이라는 생일날에 또 이렇게 챙겨주신다면은 더, 홀로 계시는 울적한 마음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 생일 전날이라든가 당일날 주무관님이나 면장들이 방문해서 생일을 축하해 주신다면 어른들의 생활이 더 돈독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이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국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내년도 예산이 이제 금년도에 비해서 12%가 증가한 369억 원을 편성했다. 시정연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양국은에서 군정 세출 분야에서 제일 많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또 주민실에 일도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수고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이제 증가 추세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제 도래되었는데, 이 가족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독거노인 비율도 상당히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 우리 양구군에도 이제 홀로 사시는 그 노인이 한 255명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철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전체 노인 수가 4,000명 정도가 되고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590명. 590명. 255명은 양구만이 그렇죠. 따라서 이제 홀로 사시는 그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사망 후에 방치되는 그 고독사, 무연고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해만 약 1,717건으로 이렇게 보고되었고, 또 우리 양구군에도 지난 8월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 양급 상이리 지역에 독거노인 한 분이 이제 병사를 하셔서 그 서울에 사시는 그 딸이 와서 이제 그 수습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본의는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뭐 유케어 서비스라든가 뭐 위기노인 그 스크린이라든가 활동감지 센서 단말기 지급이라든가 또 뭐 심리 상담 뭐 지원 등에 대한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그 한파가 이어지면서 그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 관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구군의 이 홀몸 노인에 대한 그 고독사 방지에 대한 예방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양구군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이제 노인 수가 4,010명이 되고, 이제 독거노인이 593명으로 이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로 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로 해가지고, 250명에 대해서는 이제 주 1회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80명에 대해서는 중증질 환자에 대해서 이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그 안부를 확인하기는 전화 확인되겠죠. 그 지난해 50명이 이제 실시하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150명을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고, 또 이제 마을 단위, 읍면과 마을 단위로 해서 이 독거노인에 대한 이제 불편 사항이든가 또 안부 등가 그런 것을 수시 확인해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한 이제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뭐 고독사의 예방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이 평균 수명이 81.2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0.7세로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그렇다고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그 대체적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특히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그 고독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양구군이 이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삶을 누리는 그 노인들도 그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신데 1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 본 의원이 요구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활동 실적은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에는 이제 그 도내에서 하위권에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보니까 지금 상위 등급으로 지금 상승돼 가지고 아마 도내에서 이 금년도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지금 수장이 되는 걸로 지금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장이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자원봉사대원을 정형화시켜 가지고 좀 더 활동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장려상 타는 게 아직 확정은 안 됐군요. 네, 네. 그 업무 보고 때 그 좋은 자랑거리인데 얘기를 안 하시길래.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 기억으로 2011년도에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은 있고, 코디 2~3명의 국비 예산을 가지고 그 인건비를 충당을 하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때 그 업무를 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셨을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제 사무국장도 현실화 시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침상에는 6급 사무봉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채용할 때 오늘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8급 사무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침상에는 6급 사무봉으로 하게 돼 있는데, 8급 사무봉 상당으로 채용을 하게 된 동기랄까, 이유를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이제 급여는 지침상에는 공무원 6급 급여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관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6급에서 8급까지 이제 각 등급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8급 사무봉으로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를 한번 맞춰가지고서 현실화시키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본연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군수님께서 금년도, 내년도 시정연설을 엊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도 본의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양구군이 행복도시 1위에서 이제 명품 도시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겠다라는 데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라는 게 행정이나 어떤 짜여진 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최하위권이었다가 이게 어떤 분위기라든가 참여율의 확산 또는 행정의 어떤 지원, 관심도 이런 거에 의해서 장려상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내부적인 평가 매뉴얼을 보니까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으로, 최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에 기회를 놓쳤더라고요.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이나 활동 실적이나 여러 가지는 최고점을 다 받았는데, 기본 인프라인 직원 현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실정으로 4명 이상의 어떤 직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양구만 빼놓고 팀장이 100% 다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타시군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의 다 현실화 되어 가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군에는 8급 사모봉이지만 연간 소요 지급액은 뭐 상당히 지급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급여를 많이 주는 것보다 그 일을 잘하고 있는 부서의 어떤 담당자의 그 자존심, 그 국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의 뭐 가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처우를 받는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의 그 인력 관리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채용할 때 8급 사모봉을 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지금이라도 급격히 자원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의 경우 축제나 체육 이런 마케팅으로 해서 어떤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축제나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꽃은 자원봉사고 외부에서 오는 분의 그 이미지 제고에도 자원봉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하고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자리에 적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위를 주고 또 일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 게 그 행정 인사관리의 또 그 핵심이라고 본연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의 자원봉사 활동의 모든 여건을 충분히 그 분석을 하셔서 더 좋은 그 자원봉사를 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잘 하셔서 좀 그 직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처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타시군보다 잘하고 있는데 타시군보다 못한 그런 지위를 주는 거는 우리 명품 도시로 가고자 하는 우리 군의 그 지향하는 바하고는 좀 엇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그 각 실과서 업무보고 때 지금 일부 마을에 보면 일부 마을들은 이제 노인회관을 경로당을 열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껏 휴식도 취하고 뭐 낮잠도 주무시고 그러는데 또 일부 마을은 그 밖에 평상에 그런 취사도구나 이런 거를 평상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음식을 해 드시고 좀 뭐 이렇게 미관상이나 또 뭐 관광객이 다니는 그 대로변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업무보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연중 좀 그 경로당을 개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어르신들이 또 편하게 휴식도 취하고 음식도 해 드실 수 있게끔 경로당 개방이나 그런데 그런 대책이나 그런 걸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지 그런 걸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뭐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오겠습니다. 활기찬 경로당의 조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오늘 그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우선 건강기구와 물품은 이제 확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보수 사업도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그 요구에서 처리할 계획이 있고, 또한 건강기구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8,1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해서 경로당에 대한 건강기구 등과 생활용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뭐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마을별로 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을은 정말 어르신들이 편하게 뭐 낮잠도 주무시고 거기서 음식도 좀 드시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는 마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상에서 뭐 비가 오나 또 그냥 뭐 날이 밝으나 또 평상 위에서 그냥 음식도 해 드시고 끓이고 뭐 칼국수 끓이고 뭐 음식해서
뭐 김치도 드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좀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 가서 그 각 면을 통제해서 좀 확인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여름에도 그 경로당에서 편하게 음식도 해 드시고 쉴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에 보면 지금 경로당이 이제 뭐 한 12월부터 3월까지 한 4개월간 경로당을 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음식을 이제 해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양곡 지원이나 여러 가지 난방비 식재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보면 그 쌀이 좀 부족해서 그 노인회장님이 쌀 포대를 뭐 20kg 이런 거를 들고 이제 자기 집에 먹으려고 해놨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내고 마을에 내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그 음식 그 쌀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도록 좀 그런 거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고 또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셨던 군수 후보자 중에 어떤 분은 또 그 취사도우미를 뭐 배치하겠다는 말도 공약으로 내거신 분도 있었는데 그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뭐 판단하고 계시는지 전국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구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제 노인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또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충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양곡이 부족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단체를 보면 이제 취사도우미를 1명 정도 월 한 20만 원 정도 줘서 하면 저희 군으로 하면 87개 마을이면 이제 월 한 4개월 연다고 봤을 때 월 한 1,700만 원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총 하면 한 6,960만 원인데 한 7천만 원 정도면 1년에 이제 어르신들이 미리 이제 그런 한 분이 뭐 젊은 분이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마을 점심 준비라든가 이런 거 점심 한 끼 먹고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사전에 이런 조리 준비를 다 해놓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와서 이제 좀 도와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파악 잘 하셔서 그런 경로당 지원하는 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점검토록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11페이지에 그 마을회관 환경 정비 및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마을회관 신개축 뭐 보수공사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그 실시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이 마을은 지금 이 대상되는 마을은 2008년에 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한 6년, 만으로 6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우리가 좀 전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공사비는 뭐 평당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한 1억 뭐 5천여만 원 가까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평당 공사비도 높은데 지금 지은 지 한 6년 정도밖에 만으로 안 된 그 마을회관에 또다시 한 4천여만 원이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가 균열이 심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뭐 앞으로 조치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리모델링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내구 여건을 따져가지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좀 내부적으로 갖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를 자체에서 충분히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또한 보수 공사할 때 좀 완벽하게 좀 공사를 해서 또 다 바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마을 경로당 보면 1970년대, 80년대 지은 건물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지금 최근에 지은 건물에 이렇게 수천만 원이 투자된다는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앞으로 확인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많은 단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열심히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처음 대한적 십자사 양구지구협의회 150여 명의 이제 봉사원이 있는데, 그 봉사단체에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제 올해 첫 하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그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사업 중에 롤케이크, 이제 빵 같은 거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각 면에 한 10분 정도 대상으로 양구군 전체로 봐서는 한 50분이 매월 이제 그런 걸 받아서 드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만 원으로 한 10달 가까이를 그렇게 지원한다는 게 대단한 성과인데, 앞으로 그런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반영이 돼서 그런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연초에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실적으로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2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1월달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할 경우에 1월달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제출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가능한 1월달 내에 그 보조금이 지급돼서 그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거의 2월 넘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심의회를 조기 개최해가지고 네. 빠른 시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좀 마을회관과 관련돼서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공동 운영체를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농번기 때 우리 농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마을 공동체를 운영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일전에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아마 연초 순방 때 일부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공동 운영과 관련돼서도 한번 연찬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행복나눔센터에 내 있는 메모만 해주십시오. 내에 있는 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양양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문제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여성광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광자 프로그램의 그 바리스타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본 의원이 그 문화복지센터에 우리 영화 상영을 하는데, 일부 그 토요일, 일요일, 거기다 일부 간단한 그 이제 다과류를 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바리스타를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어떤 수익이 없어가지고 장애인 사무실 가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여성강자의 프로그램을 바리스타와 관련돼서 그쪽에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영화 상영할 때 그 커피를 일부 판매를 하거나 또 저희들 행사할 때 그 바리스타를 배운 그 장애인들이 아마 거기서 일부 커피를 판매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문화복지센터 내에서 그러한 커피숍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여성강좌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하니까 바리스타를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 행복나는 우리 문화복지센터 내에서 일부 좀 저렴한 가격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내용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신부서하고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